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KBS 신임 사장으로 조대현 전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보수, 진보, 양 진영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랑 속에 흔들리던 KBS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술 시간에 미디어스 김한 편집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한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KBS 신임 사장, 조대현 전 부사장이 선임이 됐는데 우선 어떤 인물입니까? 예, KBS에서 부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관제방송을 주도해왔던 인사로 뽑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인규의 남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산호조측이나 KBS 내부 구성원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계속 맞춰온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작 본부장으로 발탁이 되고 부사장으로 발탁이 되고 이렇게 고비마다 그 당시 사장이나 혹은 권력과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편성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선보여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애초에 사장으로 선임될 것이다 이렇게 유력한 그런 전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 선출 과정의 좀 특이함 때문인데요. 예.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여당 추천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 이렇게 해서 11명의 이사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대4 구조이기 때문에 예. 애초에 이제 특별 다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 여당 쪽 이사들이 이제 미는 인물이 사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홍성규 전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유현순 현 부사장이 좀 유력하지 않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예. 조 부사장은 야권 측에서 이제 지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표가 4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제 4표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투표에서는 6표를 얻어서 홍성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한 표 차로 1차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권 쪽의 이사 2명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KBS 이사들 사이에서는 면접을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어떻게 KBS를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분명하고 소신을 잘 밝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분석적으로 보자면 여야 이사들 간에 어쨌든 최소 타협점에는 있었던 후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 좀 유력한 것으로 뽑혔던 고대영 후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부적격자 투표에서 1위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멀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조대현 후보도 부적격자에 들긴 했지만 고대영 후보나 홍성규 후보에 비해서는 부적격률 응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이사 가운데 2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조대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의외로 1차 투표에서 조대현 후보가 사장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당 이사들 입장에서도 최악을 용인하느니 차라리 그건 막자. 그렇다면 조대현 후보 정도에서 여당하고 좀 타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이사들은 이제 뭐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온 후보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제 완전히 적절한 인사 혹은 베스트 인사라는 평가는 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예. 어쨌든 이사회가 과정 자체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면 그 후보들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악을 뽑느니 차악을 뽑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BS 안팎이나 언론 관련 시민사회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대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 어쨌든 KBS의 관제 방송이라든지 언론 장악 논란에 관여를 해왔던 이제 임원급 인사였고 TV 제작 본부장과 부사장을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병순, 뭐 김인규, 기란영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조대현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는 전혀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대현 그 사장의 경우에는 그 이제 2009년도에 떠들썩했던 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KBS에 누군가 출연을 못하게 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때 KBS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인사로 여러 번 언론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조대현 씨가 어떤 그 정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야권 이사들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실제 전임 사장들의 체제와 이렇게 변별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와대나 정권 차원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오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투표 결과가 이사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뭐 KBS 안팎에도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언론 쪽을 이제 관장을 하던 뭐 이남기 전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전 수석 등이 다 지금 청와대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좀 일사불란하게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고 관장하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전투표에서 여권표가 분산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표가 분산된 거를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KBS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상징성이나 실제 역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명의 사장 후보에 오른 6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크게 변별력이 없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오더를 내린다든지 어떤 그럴 필요가 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조대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 요구했던 국장임명동의제나 이런 좀 어쨌든 좀 진취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면접에서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면으로 보자면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괜찮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야당 추천 이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조대현 후보가 사장이 됐다. 이렇게 가정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KBS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래도 그 부분이 어쨌든 기대를 하게 되는 점인데요. 그건 이제 신임 사장이 누구냐 여부를 또 떠나서 KBS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맥락이라는 것이 결국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가장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에 항의를 가기 시작하면서 예. 이게 촉발된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지금 조대현 사장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KBS 내부적으로는 결국엔 방송사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이제 KBS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 짓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조대현 사장의 관건이라고 할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완전히 이제 흩어진 내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보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 사장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실제 조대현 체제 KBS가 완전한 이제 어떤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리더십을 조대현 사장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약간 그 의문점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KBS 내부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뭐 노조도 지금 새노조 그리고 KBS 노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5대 성결 과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고 그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제 구노조 그러니까 1노조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당장에 어떤 행동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또 이제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대현 사장이 뽑힌 맥락 자체가 약간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 사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기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 아직 조 사장은 뭐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5대 선결과제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임명동의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뭐 KBS 양대 노조가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도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5가지 그 선결 조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조대현 사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노조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지배구조, 선결과제가 뭐냐면, 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그 다음에 취임 1년 경과 시점의 신임평가, 주요 국장 임명동의제 및 국장 책임제, 부당인사 원상회복 및 인적쇄 신단행, 대합 조치, 뭐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요. 예. 이것들이 뭐 하나하나 다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현실, 이제, 노조 쪽에서는 국장 임명동의제가 및 국장 책임제를 해야만 어떤 제작 자율성이라든지 그 보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해서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앞서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그 신임평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선결과제를 조 사장이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사실 노조가 어느 정도 조 사장 입장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대응 수위를 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나 보수 쪽에서는 조 사장이 야권 지지로 사장이 됐는데 왜 조 사장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뭐 KBS 세노조나 KBS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과 기본적으로는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사장이 어쨌든 2008년 이후에 승승장구를 해온 인물 중에 하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제방송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이니,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이제 민주당의 주 입장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 추천 이사들이 민 것으로 알려진 홍성규 방통위원이 떨어지고 야권의 주도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 조 사장이 된 상황이 약간 떨떠름한 표정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 강하게 어떤 조 사장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거나 뭐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시민사회의 평가도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 사장 체제가 앞선 체제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제 기본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 KBS 사태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 사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좀 평가를 재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KBS 새 사장에 대한 뭐 다른 매체들의 관심도 좀 높았기 때문에 네. 여쭤보겠습니다. 뭐 진보 진영 매체 또 보수 언론들 각기 좀 평가가 극명히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조 사장이 선출된 직후에 다음 날이요. 한겨레는 조 사장 체제의 KBS를 분석을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보도 독립성으로 뽑았습니다. 예. 결국엔 KBS 사태가 기란영 사장이 보도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KBS 사태에 대한 이제 어쨌든 전후 맥락을 좀 담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노조 권력으로부터, 밖으로는 정권이 있지만 안으로는 노조가 있다. 예. 이 두 개의 권력으로부터 KBS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공영방송을 공격해야 될 때 가장 이렇게 주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조가 너무 득세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결국 지금 KBS 사태도 어쨌든 노조 권력이 사장을 흔들어서 이 사장이 바뀌는 이런 사태로 이제 판단을 하고, 노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제 노조를 권력 집단화하는 예. 그런 이제 보도 형태를 좀 선보였습니다. 지금 조대현 사장의 선임 절차, 취임까지는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안전행정부를 조대현 사장의 단수후보로 임명을 해달라는 서류가 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이제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취임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취임과 함께 조대현 사장이 이제 양대 노조가 얘기한 선결 과제라든지 아니면 향후 KBS의 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사장에 대한 좀 1차적인 그 시험 때는 오는 7월 30일 날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보선까지 KBS가 어떤 보도들을 좀 선보이냐. 예를 들면 앞서 어떤 정치적인 친소관계나 유불리 혹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보도국의 내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1차적으로 조 사장 체제에 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올해 그 물음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는 게 뭐 첫 번째 숙제일 것 같긴 한데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예. 일단 KBS 내부적 과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보도 독립과 제작 자율성이 뽑힙니다. 그래서 KBS 보도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지만 KBS가 이제 그 김인규 기란영 사장 체제를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그 고사 직전에 빠졌고 의미 있는 어쨌든 PD 저널리즘이 없다라는 평가들, 그러니까 시사제작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확립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엔 그 보도 독립성, 보도의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노조에서도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그 기란형 체제 막바지에 굉장히 많은 부당 인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직급 간부들까지 이제 사장 퇴진에 동참을 하면서 KBS 내부 전체가 상당히 이제 좀 균열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조직을 수습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지금 조대현 사장에게 놓여져 있는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한 2가지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그 계속 이제 그 정현주 사장 때부터의 쟁점인 수신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외부적인 과제라고 할 텐데요. 뭐 당장 지금 뭐 KBS 수신료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KBS 내부에서도 결국엔 그 KBS 그 안에 어떤 그런 정리와 좀 질적 도약이 있어야 외부적으로 수신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조대현 체제가 뭐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 근데 조 사장의 임기라는 게 그 기란영 사장이 남긴 임기의 자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제 길지가 않기 때문에 1년 4개월여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앞서 말씀드린 제작 자율성과 보도 독립성에 대한 좀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조 사장이 연임을 뭐 노리는 뭐 이런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KBS 새 사장으로 이사회가 선임한 조대현 전 부사장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과제 짚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